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객체를 생성해서 클래스를 생성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방식을 동일한 효과가 일어나는데 제네릭을 이용을 해서 더 간편하게 좀 더 확장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스 코드 보면은 제네릭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클래스명, 그리고 인스턴스명, 그리고 equal new 생성자명, 생성자가 되죠. 이렇게 생성자. 이게 일반적인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네릭을 활용한 클래스를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클래스명,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얘는 제네릭, 이 제네릭이죠. 제네릭 타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타입. 이것 자체가 제네릭이고, 사실 제네릭이 아니라 타입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타입. 네. 그리고 인스턴스명,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생성자 앞에 타입.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 이 타입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제네릭이죠. 이 제네릭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확장성을 갖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예, 얘는 그냥 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다음 샘플 6번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컨트롤 N 클래스 샘플 06. 메인 메서드는 필요 없고요. 이거는 참조 자료형으로만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T.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네릭 타입이 아까 들어간다 그랬죠. 타입. 타입이 들어가고, 자, 이 타입이 이제 멤버 필드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타입은 T다. 이 T의 타입은 뭔지 모르겠다. 우리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에 T가 와도 되고, 355페이지에 보면 보편적인 제네릭 타입 매개 변수 명명 해가지고 명명하는 게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E는 엘리먼트, K는 키, N은 넘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타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했다라기보다는 타입이라고 해서 T를 가져다 썼죠. 네, 큰 의미는 그냥 타입이라는 거예요. 네, 의미를 둔 거죠. 이렇게 타입이라는 의미를. 네, 근데 프로그래밍 하면서 여기다가 뭐 A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T. 여기서 T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 T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T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다 A라고 했으면 여기도 A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getter setter가 필요합니다. Alt Shift S R 해서 getter setter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 끝났어요. 제네릭 참조 클래스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샘플 7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는 요거죠. 요거 샘플 5번에 대한 7번이에요.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샘플 7번. 자, 여기다가 7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다 지우고 저장 한번 하고, 자, 빨간색이 없어졌죠. 빨간 거. 네. 자, 여기서 보면 요 앞번에 6을 썼어요. 6. 그냥 6을 썼고, 여기서 4를 썼었잖아요. 4를 보면은 오브젝트로 해서 이 오브젝트를 형변환을 시킵니다. 꺼내올 때 형변환을 시켜서 꺼내오는 거죠. 이걸 잘못 꺼내오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6번을 만들었어요. 6번인데 오브젝트가 아니라 T예요. T. 네, 그래서 여기다가는 6번, 일단 6번, 다 6번을 쓸 거예요. 오브젝트와 비슷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제네릭 타입이 들어옵니다. 아까 T라고 했잖아요. T. 이렇게 T라고 한 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 부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대신 이 T에다가 자료형을 넣는 겁니다. 이 T에다가 참조 자료형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본 자료형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참조 자료형만 됩니다.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다. 와일드 카드를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본 자료형은 이런 거겠죠. int 아니면 float
여기다 f 에러 at면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 자료형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참조 자료형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트라고 하면은 인티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integer 인티저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FLOAT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참조 자료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네임은 한글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문자 열이 들어오는 거죠. G. 네. 자,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왜 이게 T라고 돼 있잖아요. get T. 그래서 에러가 난 거예요. 여기를 T. 대문자 T. 만약 이것도 에러 안 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애초에 얘를 A라고 하면 돼요. A. 여기를 A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에러 없어지겠죠? 네. 자, 이게 5번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잘 보세요. 5번하고 차이점을 보세요. 일단 이거 실행함을 먼저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컨트롤 F11. 이렇게 하면은 차이점을 못 느끼고 요거를 지워야죠. 자, 얘 실행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11. 자, 컨트롤 F11. 둘 다 빵형은 18살 맞죠?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생성할 때 자료형이 뭐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얘는 생성할 때 일단 값을 넣어. 오브젝트 타입에 일단 넣어. 그리고 꺼낼 때 얘가 뭐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꺼낼 때 잘못 꺼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네릭을 이용을 하면, 제네릭 클래스에서는 클래스를 생성할 때 이 생성하는 타입을, 제네릭 타입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 AGE라는 거는 무조건 숫자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경우인 거죠. 얘 name이라는 거는 스트링이에요. 얘는 무조건 스트링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코드를 보면 요거죠. 코드를 보면은 스트링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자동으로 스트링으로 변합니다. 자동으로 변해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제네릭을 이용을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불안 요소, 이 불안 요소, 요걸 잘못 갖고 올 수도 있지 않냐 라는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해소가 되는 겁니다. 아예 값을 넣을 때부터 이게 잘못 넣으면 오류가 나.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이 소스 코드 상으로는 오류가 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행할 때까지 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소스 코드 구현으로는 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는 코드 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로직 상으로는 문제가 있죠. 값이 뭐 어떻게 들어오냐, 다시 꺼낼 때는 문제가 된다. 여기서까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두 개를 바꿔 쓰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릭을 활용을 하면 이렇게 좀 범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앞에 배웠을 때는 각 AG, 숫자 넣는 자료형, 문자 넣는 자료형을 만들었고,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숫자와 문자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나 꺼낼 때 잘못 꺼내오게 됐을 때 잠재적인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제네릭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배우고 나니까 쉽죠? 네, 이렇게 해서 제네릭을 사용하면 코드를 여러 자료형의 형태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샘플 6번을 이용해서 재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네릭으로 이 자료형이 어떤 거다, 참조 자료형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알려준 대로만 쭉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어떤 위험 요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오브젝트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앞에 보면은 요거 자료형을 제네릭 클래스의 자료형을 타입을 인티저라고 앞에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뒤에 생성자에도 똑같이 써줘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자바 6까지 이렇게 6죠. 6 버전까지는 이렇게 썼어야 됐어요.
그리고 자바 7, 자바 7 버전부터 JDK 1.7 버전부터는 더 이상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앞에는 작성을 했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얘다, 이게 추론 가능하다 라고 해서 얘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죠? 자, 그리고 우리는 var을 배웠습니다. var, var을 배웠어요. 자, 다시 이렇게 원복을 시켜놓고 var을 배웠어요. 그때 여기에다가 그냥 var이라고 적어주면, 이렇게 var이라고 적어주면 이 역시 뒤에 내용대로 이 자료형이 앞에 들어올 수 있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var을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이후로 이렇게 var을 많이 활용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제네릭 타입에 원래 앞에다가 선언을 했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 다형성을 배웠잖아요. 다형성을 배웠기 때문에 다형성을 활용할 때는 당연히 var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다형성을 구현을 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직접 여기다가 뭐가 있어, 샘플 4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에러 나겠죠. var은 당연히 생성자 이름을 보고 그대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한된 자료형의 제네릭,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건 또 상속과 비슷한 방법이에요. 이 제네릭 안에, 요 안에 상속을 받으면 그 자료형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제한이 되겠죠. 들어올 수 있는 클래스가. 네, 요거를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